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EM 플러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죄송합니다.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스피 7% 아니 코스피가 아니고요. 나스닥이 전일에 한 7% 가까이 상승을 해서 코스피도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그룹주, 네이버 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났고요. 장중에 5.6%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약 3%로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기술주가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EM 플러스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 CPI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어제 이제 뭐 다우나 나스닥 전부 다 불반등을 했는데요. 팩트는 그 물가 지수의 그 증감률이 완화됐을 뿐이지 물가는 올랐습니다. 네,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인컴, 내 소득은 그만큼 올랐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론은 구매력은 혹시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도 집값이 뭐 서울 외곽이나 소위 말해서 과거의 어떤 유동성으로 급격히 올랐던 그런 지역들은 현재 거래도 절벽이 되면서 호가도 훅훅훅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주담대가 이제는 10%를 넘는 금리 10%가 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대출을 2억 받았을 때 연 내야 되는 이자만 2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금리 10%, 예금도 10%면은 주식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예금을 넣을 텐데 대출 이자만 10%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퍽퍽퍽 오른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결국에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더 나은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는 유동 자산은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매일매일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어떤 사업소득으로 어떤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컨센서스보다 하회했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이 매우 악화돼 있고 조그마한 뉴스라도 어떤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안 보고 싶은 거지 보고 싶지 않은 단면을 열어보면 주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HMM은 어떤 그런 환호를 지르는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반등을 한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대량 매수하면서 연기금과 외국인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연기금은 결국에 이틀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HMM은 일단은 실적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적 방향에 대해서도 극복하고 있는 플랜을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4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웨이 매수, 한 방향으로 오롯이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외국인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물량은 적습니다만 연기금이 과거에 뒷받침을 많이 해줬는데 연기금도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4Q에는 60만 주 이상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SM 상선인지도 공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안개가 다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를 보게 되면은 뭐 200만 주나 줄었습니다. 5,200만 주, 슬금슬금 6천만 주 넘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4자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자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는 오늘도 여전히 한 자릿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가 그렇게 패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지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장에서 공매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HMM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번 뻐그러졌던 사유가 해수부 장관이 소위 말해서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필요하다라는 그런 코멘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때 공매도들이 미친 듯이 늘어났고요. 그런 공매도들이 한 17,000원대, 18,000원, 2만 원대 초반, 이때 이제 공매도를 무지막지하게 치다가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상환하고 있는 주체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의 상환 플러스 만약에 외인의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HMM은 다시 정상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시장이 나빠져도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놀아야 HM이 적정 주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4만 원, 3만 원 후반, 5만 원 아니 4만 중반까지 여러 계층에서 주주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2만 원에서 놀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오늘은 뭐 음봉을 맞았지만, 시가 대비 하락으로 음봉을 맞았지만 5일선, 11선, 21선, 61선 위에 올라가 있고요. 볼리지 밴드 상단, 중단, 하단도 모두 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일봉 기준 121선이고요. 정말로 그 다행이라고 했던 것도 주봉 기준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딱 그 바로 아래서 마감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봉 기준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타겟 프라이스는 22,000원대, 여기서 한 10%만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22,000원대까지 반드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HM 주주분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과거 17,000원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